국익을 위한 외교를 한다라는 건 이재명을 커버치기 위한 겁니다.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있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민 TV입니다. 대한민국 생각하면요, 그냥 답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탄핵? 버틸 겁니다. 이재명 탄핵에 트리거가 되는 사건들 많습니다만 버티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받았다. 3,500억 달러. 이재명은 숨었죠.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구해낼 사람은 대통령 자리에 앉은 이재명인데 말이죠. 이재명 버티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한민국이 지금 IMF로 가고 있다라는 거 뻔히 아는데도 이렇게 버티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온다라는 거죠. 이재명 탄핵,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게 되는 건 외부의 힘이 작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의 말,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 받았다. 이거는요, 명백한 청구서죠. 받았다라는 표현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이 협상 언어입니다. 나는 받을 것이다.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라는 의지의 선언이다. 라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레짐 체인지의 마지막 희망이지 않을까. 자, 이재명 정부가 하는 행사 발의들은요, 오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희망적으로 해석하고 덮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마주한 것은 안심이 아니라 외교 파산의 전조죠. 자, 트럼프 대통령 임기 3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8년에 걸쳐서 분납을 하겠다라고 한국이 언급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no, 선납을 원한다라고 끝났습니다. 받았다. 그러니까 협상 완료가 아니라 압박을 개시하는 것으로 이제 턴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요, 이 백악관의 공식 발표로 현실화됐습니다. 어떤 공식 발표를 했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적 약속 이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명시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외교적 통보죠? 지금 내놓지 않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속여온 허위 외교의 거짓 장막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제부터 시작될 굴욕의 순방 외교다라는 거죠. 한국 협상단이요, 10월에 들어서 3번이나 미국을 오가면서 분납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압박을 완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답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관세 협상안 깨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외교부 내에서도요, 실질적으로 얻은 건 없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사실상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라는 수준으로 전락했을 뿐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받았다라는 발언, 이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외교적 압박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협상단의 반복되는 실패와 굴욕이 보여주는 이재명 외교의 실체, 그리고 이재명의 거짓말과 은폐의 종착점은 뭐냐? 경제 폭망이겠죠.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될 것이다 라는 위험하고 무서운 경고 속에서 IMF가 부르는 정치, 생존형 외교의 위험성까지 조명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우파 플랫폼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의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된 김영윤 TV는요, 본사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연동되어 있는 우파 유튜브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요, 트럼프의 3,500억 달러 받았다라는 말은요, 줬어, 안 줬어, 넘어선 경고장이죠. 이재명 정부는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8년의 분납을 제시했습니다. 매년 25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 수준의 투자금을 보내겠다라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내의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1년에 150억에서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요거를 그대로 미국에 보내겠다. 사실상 딸딸 끌어서 보낸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제안서를 들이밀었다라는데 한국 측 말 못하고 까였습니다. 자, 김용범 정책실장이요, 22일에 미국 현지에서 취재진을 만나가지고 한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별 주제에 대해서,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어떤 말을 한 적이 없다. 그것들은 우리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이야기한 게 나간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이 제안조차 못했다라는 말이죠. 각각의 분석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선납을 요구한 겁니다. 즉 한국은 지금 당장 내라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납이라는 카드를 써가면서 머리를 짜냈는데 그것조차 내밀지 못했다라는 거죠. 단순한 금전적 문제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1985년에 일본의 플라자 합의처럼 이번에도 이 한국형 플라자 합의를 강요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그리고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달러화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고 반대로 일본의 엔화를 급등시켜가지고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급격히 약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소니, 집집마다 있었던 소니,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던 워크맨 기억하실 겁니다. 코끼리 밥솥. 한때 일본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이 기술 이코르 일본 뭐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것을 완벽히 주저앉혔죠. 그래서 일본 경제는요 잃어버린 30년이다 라고 불리는 장기 불황에 진입했습니다. 이때 한국이 좀 많이 얻어 걸렸습니다. 플라자 합의 직후에 한국이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폭등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이 좋았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3저,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호황을 누렸죠. 그때 대한민국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죠. 이때 그 꿀같은 세대가 무슨 세대냐? 지금 영포티 세대입니다. 지금 4050. 지금 민주당은 뇌를 벗겨놓고 지지하는 그 세대가 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대한민국이 얻어 걸려서 수출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잘 먹고 잘 살게 된 시기에 오렌지족, 야타족 이때 세대다라는 거죠. 이제는요 이거 완벽히 반대로 간다라는 거죠. 환율 미쳤습니다. 10월 2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봤을 때 1437원입니다. 체감가는 이미 1600원대를 넘었고 나라는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놀라울 뿐이죠. 자, 수출 의존형 국가인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압박해가지고 환율 관세 투자를 모두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라는 미국의 의도. 그런데 문제는요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성공 외교로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에 있고 이 미국의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경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그런 브레인들을 보면요 일반 국민들의 상식보다 한참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이데일리 분석에 따르면요 이재명이가 방미 직후에 협정서가 필요 없는 상호 호혜적 투자다라면서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실제 협상 내용은 굴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이 50대 50 수익 배분을 확보한 반면에 한국은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종속적 조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건 더 이상 외교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공에 가깝죠. 조공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라면서 CNN에서 인터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CNN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동맹국이니까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이 조율을 해가지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바로 3,500억 달러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완벽히 뚝배기 빵 거짓말을 깨트려 버렸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협상의 주도권을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구체적 금액을 공개하는 순간 미국 언론들은요 confirmed commitment 그러니까 확정된 약속으로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요 뭐 사실이 아니고 아직 뭐 협상 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요 이재명 이 3,500억 달러 확정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국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나라로 찍히는 겁니다. 외환 보유액이 4,200억 달러 조금인데 그중에 3,500억 달러를 약속했다라는 건 그대로 바로 직행 어디로? IMF 전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건 뭐냐? 협상단의 무력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총리도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휘청될 만큼 큰 사건임에도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미국을 오간 협상단 관계자들은요, 이 트럼프 측 참모진이 미팅마다 한국 대표단에게 언제 지급할 거냐만 되풀이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 대한민국 대표단들은 그냥 입을 여물게 되는 겁니다. 자, 여권 관계자는요, 이 이재명이가 21일에 미국에 다녀온 김용범 정책실장 등의 보고를 받고 크게
화를 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전히 미국이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국내 언론은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 이거를 좀 해석해 봅시다. 이를 벌인 건 이재명이죠. 이재명 지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좀 어이없습니다. 미국이 부담스러운 요구라고 말하기 전에 왜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를 먼저 언급하고 약속했냐, 그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하는 게 맞죠. 왜 3,500억 달러 네 마음대로 씹으렸냐. 경제 상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본이 한 5,500억 하니까 우리나라도 한 3,500억 좀 해야지 가오가 살지, 요 지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일으킨 이재명이가 문제의 해결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일으킨 놈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 보고 일을 시키고 그 정작 나타나야 될 이재명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19일에 귀국한 김용범 정책실장, 또 20일에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후 이틀 만에 22일 날 다시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습니다. 숙박도 없이 이틀 동안 꼬박 밤을 새고 24일 날 새벽에 귀국을 했죠. 이 말은 뭐냐? 에펙을 앞두고 지금 대단히 똥줄이 탔다라는 겁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요, 이 에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펙은 코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고 에펙의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갈 길이 멀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미국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어서 한다는 말이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 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하는 건 아니다. 미국 측이 상당 부분 우리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2천억 달러도 전액 현금 투자를 하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투자처 선정과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 등도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뭐냐면요. 자, 3천억 달러 전액 현금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꿍 찍었죠. 여기에 가까이 오라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요. 야, 트럼프 대통령 지금 3,500억 달러 이야기하고 있는데 2천억 달러까지 내가 많이 떨어뜨려 볼게. 내 권한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내가 조금 이렇게 달래볼게. 한국 2천억 달러 콜해. 그 나머지 1,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분납이든 뭐든 유도리 있게 한번 말해봐. 내가 올려볼게 라고 말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천억 달러도 많이 양보했다라고 생각하는 미국 앞에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냐? 8년 동안 250억 달러를 분납하겠다라는 말도 안 된 카드를 꺼낸 겁니다. 이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요, 본인의 임기 남은 3년 안에 모든 것을 끝내고 다음 토스로 벤스 부통령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다음보다는 본인의 3년 안에 모든 것을 정돈내고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 8년을 이야기한다? 이거 이재명 지가 8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솔직히 미국은요, 이재명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죠. 오전에 한 말이 오후에 달라지는 놈인데 8년짜리 약속 이거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뭐 김현지를 인질로 잡겠다라면 몰라도 전혀 이재명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 말이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관세 협상은 안 되는 거고 이 트럼프 대통령 이미 이 이재명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최후 통첩 남긴 상황이죠. 김용범도 그렇고 김정관도 그렇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중간에서 지금 능력이 없는데 이재명이 저질러 놓은 일로 들들 뽑히고 있는데 그만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김민석, 골 때리는 김민석, 반미에 앞장서고 있는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23일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 대선 시기에 거의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하지 마라, 손 털어라 라고 했죠. 그걸 가지고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만일에 그때 한덕수 전 총리가 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이다라고 했지만 말을 잘 해보면 이재명이 먼저 지금 제안했습니다. 대선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체제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라고 하면 한국이 더 불리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이거는 뭐냐? 그냥 완벽한 개소리죠. 한덕수 전 총리가 관세 협상을 했다라고 하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머리 깨지게 만든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요, 이재명이가 트럼프에게 아부하면서 바친 금액이다라는 거죠. 3,500억 달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00억 달러에 대한 에너지 수익과 추가적으로 숙청과 혁명이 튀어나오면서 1,500억 달러 추가 투자까지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3,500억 달러도 지금 부담스러워가지고 분납한다 만다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1,500억 달러 내가 그거 잠시 잊어줄게 라고 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논리가 약한 좌빨이들이요, 진짜 대화가 힘든 게 뭐냐면,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그 빠른 시간에 만일에 관세 협상을 들어갔으면 가장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영국과 거의 비슷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25% 관세 이거 아니고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대한민국을 끌었을 거다라는 게 사실상 경제학자들 그리고 미국의 우파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이재명이라서 문제가 된 거고요, 한국의 좌빨이 정부라서 문제가 된고요, 이재명의 가벼운 입이라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한덕수와 잣대를 댄다라고 하는 건 무리됐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장면은요, 바로 이재명 외교의 축소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 저질러 놓고 미국 앞에서 굽히고 국민 앞에서는 포장을 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가 공고하다라는 보도자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재명 정부의 외교 자체는요, 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여기에 딱이지 않을까.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이 사실상 트럼프의 압박 스케줄만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백악관의 공식 발표, 한국 경제 협약 후속 점검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만난다라는 거죠. 이거는 또 이재명의 뚝배기를 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웃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명백한 후속 압박의 신호. 자, 양국이요, 29일날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있다. 그래서 이 큰 틀 안에서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합의 사항을 문서화한다. 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관세 협상요, 그냥 끝났습니다. 실패로 끝난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만 죽어나간다라는 거죠. 자, IMF 우리 한번 겪어봤습니다. 그때는요, IMF가 경제적인 실수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는 뭐냐? 이재명의 아가리에서 시작된 위기다라는 거죠. 이재명은요, 국민의 세금 3,500억 달러를 담보로 외교 쇼를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이재명의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알리고 있는 거죠. 그 결과 한국은 지금 뭐냐? 분납형 종속 경제의 길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을 덮지 않는 것, 그것이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처음부터 다다시다라는 거죠.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행님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국회가 나서가지고 협상 문건하고 재무자료 전면 공개하라라고 압박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합의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이뤘는지 우리가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IMF보다 더 잔혹한 신용 붕괴가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 협상단은요, 더 이상 명분 외교라는 환상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압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더 많은 정보와 여론이 공개되어야 한다.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한다라는 건 이재명을 커버치기 위한 겁니다.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IMF급으로 가고 있는 건 숫자, 경제적인 숫자가 아닌 겁니다. 후진, 사류 국회가 이렇게 법을 엉망으로 만들고 망치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이재명이가 거짓말로 이 IMF를 앞당기고 있는 거죠. 결론은 뭐겠습니까? 관세 협상은 끝났다. 더 이상 좋아질 내용은 없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라는 거죠. 김영윤TV였습니다.